항체 항원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긴 했습니다. ADC를 보게 되면 항체, 링커, 페이로드 3개의 구성 요소로 링커와 페이로드는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항체는 여전히 IgG를 롱액팅의 소형화된 항체를 만들 수가 있는, 이거를 소형화를 시키게 되면 안과 밖을 한 번에 공략을 할 수가 있는, 저희만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창업팀 외에도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원 대상을 찾고 있는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이곳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앱바인더 테라퓨틱스의 우리 한성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앱바인더 테라퓨틱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앱바인더 테라퓨틱스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한성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인류의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이제 설립을 하였습니다. 네. 네. 아주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군요. 네. 네.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일단 항체의약품과 네. 관련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일단 항체 항원 이거 저희 고등학교 때 예. 생물 시간에 배우긴 했습니다. 예. 그죠? 근데 항체 의약품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예. 혹시 이 부분에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체가 인식하는 어떤 바이오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항암제를 예를 들게 되면 암세포의 표면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들이 그 항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네. 항체라고 하는 것은 그 항원을 인식하는, 원래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갖고 있는 네네. 그런 그 면역 물질인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네. IgG라고 하는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많이 보셨을 그 Y자 모양의 네. Y자 모양의 그 물질이 네. 항체입니다. 그래서 네. 항체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그 Y 모양에서 위쪽에 그 두 부분이 항원을 인식하는 부위가 되고 네. 아래쪽은 FC라 그래서 항체를 리사이클링 시키거나 아니면은 FC 감마 리셉터들이라는 그 리셉터와의 결합을 통해서 면역 세포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항원이 그러니까 암세포고 암세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 항체의약품이라고 하는 애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뭔가 딱 붙어서 뭔가를 치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체가 이제 아까 말씀 Y자형으로 생겼는데 위에가 이제 항원을 찾아가서 딱 달라붙는 녀석. 네, 맞습니다. 아래가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놈.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걸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아까 플랫폼 기반의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페프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네. 플랫폼입니다. 네네. 그 페프시 플랫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FC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인 항체를 네. 체내에서 리사이클링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아주 짧은 펩타이드 서열로 구현해낸 기술이고요. 네. 일반적인 FC가 약 50kDalton 정도의 사이즈를 갖는 반면에 네. 저희는 약 2kDalton만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을 해냈기 때문에 네. 롱액팅의 소형화된 항체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항체가 아까 위에 Y자 윗부분, 그러니까 네. 항원을 찾아가는 부분과 FC 부분, 아랫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네. 우리는 주로 이제 아랫부분, FC 부분을 뭔가 혁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까 펩타이드라고 한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전체 항체가 크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인 IgG의 항체를 보게 되면 위에 이제 팹이라고 하는 항원을 인식하는 그 두 개의 부위는 똑같거든요. 네. 네, 똑같은 거고 그 FC의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네네. 이 양쪽 팔 중에 한쪽 팔만 또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네. 그렇게 해서 FC를 이쪽에 붙이게 되면 네. 항체가 굉장히 소형화가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항체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체하면 또 ADC라고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요즘 또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도 우리께 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기로 목표하고 있는 시장이 ADC 시장이고요. 네네. 저희가 기존의 ADC를 보게 되면 저희가 ADC의 구성 요소가 항체, 그 다음에 링커, 페이로드 이렇게 세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네네. 저희 그 ADC의 개발사를 쭉 보시게 되면 네. 링커와 페이로드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항체는 여전히 IgG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기술을 이제 항체 기술에 접목을 해서 항체를 롱액팅의 소형 항체로 만들게 되면 네. 조직 침투력이 향상이 되고 네. 또 저희가 또 Fc감마 리셉터들과의 결합력을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에 네. 오프타깃 톡시서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표적 독성이라고 하는 그 독성 네.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항체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많을 거고. 예. 그러면 그 회사들은 사실은 요즘 항체의약품뿐만 아니라 ADC라고 해서 항체하고 접합해서 예, 맞습니다. 예, 약물을 접합해가지고 예. 항원이라고 하는 암세포를 잘 찾아가서 달고 간 이 독성이 있는 물질로 암세포를 죽이는 예, 그 맞습니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일단 항체가 ADC가 거의 세 가지 아까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고 예. 두 가지 페이로드 쪽하고 링커는 굉장히 발전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항체는 그렇게 발전이 많이 없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밑에 FC 부분을 좀 잘 소형화하고 해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예, 맞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결국에는 저희 목표인 것이죠. 네. 예.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제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 뭐 항암제를 만드는 특히 ADC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네. 지금 이제 뜨거운 핫한 분야인데 네. 그중에서도 항체 부분, 네. 항체 부분에서 밑에 달려 있는 FC라고 하는 부분을 소형화해서 취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겠다. 예. 그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까? 네, 전 세계 최초로 저희만 갖고 있는 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FC를 소형화 펩타이드로 대체한다라는 개념에서는 네네. 저희만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항체에 FC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까 좀 크기가 크다, 무늬는 크기가 작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 고형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차로 타겟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고형암인데 네네. 그 고형암 조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단단하고 치밀한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ADC들의 경우에는 ADC는 항체의약품 마찬가지인데 ADC의 네네. 경우에는 저희가 정맥 주사로 맞게 이제 네. 투약을 받고 네. 이 약물이 이제 암 부위에, 네. 암세포, 암 조직 부위에 전달이 되게 됐을 때, 그 모세혈관 근처에 있는, 겉에 있는 암 조직에는 접근이 쉽게 가능한데, 네네. 이 암이 이제 3D맨저널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네. 이 안쪽에 있는 조직까지는 침투를 못 합니다. 왜냐면 사이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겉에만 녹이게 되는 거죠. 암세포, 네. 그러니까 치료를 저희가 투약을 받게 되면, 네. 겉에 있는 암세포만 녹이게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소형화를 시키게 되면, 안과 밖을 한 번에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치료율이 극대화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Fc감마 리셉터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네. 이 오프타깃 톡시서티, 그러니까 비표적 독성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 FC 영역과 Fc감마 리셉터 간의 결합 때문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 결합능 자체를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에 네. 이런 비표적 독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원래는 붙지 않아야 될 때 가서 붙어가지고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안 죽여야 될 것을 죽인다 이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N02의 ILD라고 네.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 N02가 지금 그 ADC 시장에서 1위 의약품인데 네. 네. 이게 보통 이제 그 유방암이나 네. 난소암 그다음에 이제 위암 쪽을 타겟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폐에 있는 모세혈관에 가서 폐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폐포라고 하는 간질이라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허파과리라고 하는 영역을 죽여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그 허세핀, 그러니까 트라스주마비라고 하는 항체의 FC가 Fc감마 리셉터 1A하고 3A에 잘 붙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붙으면서 그 원치 않게 거기에 있는 Fc감마 리셉터들에 의해서 거기 정상세포에 함입이 되게 되고 네. 그 함입된 항체가 그 페이로드를 방출을 함으로써 그 폐의 정상세포들을 죽이면서 네.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이겠네요. 심각한 부작용.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페푸시라고 표현을 했던. 예, 맞습니다. 하게 되면은 아예 그게 가서 붙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인비트로, 그러니까 시험관,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그 실험한 거에 따르면 FC 감마 리셉터 1A, 3A 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FC 감마 리셉터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종류들에 전혀 붙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오프타기톡시시티 우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제 항체의약품이 됐던 ADC라고 하는 거를 개발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대표님의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전통적인 항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전통적인 항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잘 듣겠지만 항원을 잘 찾아가서 암세포를 잘 찾아가서 녹이는데 워낙 걔들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틈이 별로 없어가지고 겉만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찾아갈 때 또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죽이지 않아야 될 것들 죽이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체를 개발한다기 뭐 그게도 기술력이 있겠지만 기존의 항체, 그러니까 항체 기반의 그 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미 잘 타겟을 잘 찾아가고 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했는데 가서 안 붙어야 될 곳을 피하게 하고 가서 더 잘 암세포를 더 잘 죽이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를? 저희는 페프시. 페프시라고 지금 부르고 있나요? 펩FC 혹은 페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FC라는. 맞습니다. FC를 펩타이드로 대체한다. 그래서 페프시라고. 그러면은 기존의 FC도 단백질일 텐데 걔가 뭐 크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잘 침투한다는 이유가 크기를 엄청 줄일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일반적인 FC가 약 50kDa 정도의 사이즈를 갖는데 저희는 2kDa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5분의 1이 되는 거죠, 사이즈가. 그럼 25분의 1이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막 3D로 붙어 있는데 요 사이에 분명히 공간은 있는데 거기를 기존의 항체는 통과를 못 하는데 우리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은 겉뿐만 아니라 그 안쪽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 ADC면은 어차피 페이로드라고 하는 약물을 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터뜨려서 더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술이 아까도 여쭤봤는데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겁니까? 최초로 저희가 개발한 게 맞고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 사전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최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최초면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그러면 뭐 마루타처럼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도 계시고 왜 이렇게 우리가 최초일까요? 어렵나요? 기본적으로 기술 구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FC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체의 리사이클링 그 기능이 단순하게 뭐 리셉터의 결합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pH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pH 6.0에서는 결합을 했다가 7.4에서는 또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그 FcRN이라고 그 항체의 리사이클링을 담당하고 있는 그 리셉터, FcRN이라고 하는 리셉터가 기본적으로 MHC 클래스 1이라고 하는 저희 몸에 있는 그 면역 그 리셉터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공통으로 쓰고 있는 모이어티, 베타2M이라고 하는 모이어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공통 영역도 회피하면서, pH 센서티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작게 구현하려면 기술적인 그런 구현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직접 우리 대표님 오프라인 만나셔가지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궁금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떤 일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걸 해낼 수 있는 건가? 우리 팀이랄까? 우리 대표님의 그동안에 살아온 이력? 왜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석사 때부터 일단 단백질을 쭉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다양한 국내 뭐 코스닥 상장사나 다양한 회사들에서 단백질 의약품, 항체 의약품들을 쭉 연구 개발을 해왔고 연구개발 팀장, 연구개발 본부장 역임하면서 의약품 개발의 전주기 중에 많은 부분을 상당 부분을 제가 경험을 했었고요.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ADC 중에서 사실은 그 링커 페이로드 이쪽 영역은 이제 의학화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부분인데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는데 네. 왜 항체는 아직 이 모양 이 꼴일까에 네. 대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지금 그 업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들의 방향들을 보게 되면 네네. 뭔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움직임보다는 기존에 있던 항체를 조금 더 잘 어떻게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네. 그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실은 기술력이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창업한 우리 팀도 그러면 이 기회 그냥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 저희 지금 팀 구성은 저희 지금 그다음에 공동 창업한 두 친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그 석사 박사 할 때 대학원 때 이제 같은 실험실에서 동고동락했던 네. 친구들로 일단은 공동 창업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기 분석 영역이 조금 약하다고 판단 들어서 네. 그쪽 영역 전문가이신 교수님 한 분을 저희가 과학자문으로 지금 현재 모셔서 네, 지금 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단백질, 항체 이런 거 연구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미 기존의 항체들이 항체 치료제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많이 만들었고 타겟으로는 질병도 있을 거고 근데 그들이 이미 임상 이런 데 가서 성공한 데도 많고 이미 시판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ADC 치료제로 쓰이는 것도 있는데 우리께 적용이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드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의약품으로 사용이 되어져 와서 MOA적인 안전성이나 유효성은 검증이 되어 있는데 저희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 약물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젠의 블린사이토라는 약물이 있는데 네네. 그 블린사이토가 참 좋은 약물인데 네. 이게 반감기가 워낙에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기술을 접목해서 반감기를 늘리는 형태로 네.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네. 어쨌든 저희 리드 파이프라인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의 항체 의약품들을 더 좋게 만드는 네.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기존 항체에다가 우리 펩FC를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들어가서 약물이 돌아다니다가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게 워낙 짧다는 이야기인가요? 아까 제가 그 예로 들었던 그 암젠의 블린사이토의 경우에 네네. 그 일반적인 항체 의약품들의 반감기가 IgG 형태가 약 2주 내지 3주 정도인데 네네. 블린사이토는 그 아까 얘기했던 FC가 없는 네. 소형화된 항체입니다. 네. 그 소형화된 항체 그 블린사이토가 반감기가 2.1시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항체 사이클들이 뭐 1주나 2주에 가서 한 번씩 정맥 주사로 맞는다라고 하면은 암제는 28일 동안 한 사이클이 28일 동안 매일 맞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그런 불편한 면이 있어서 고통스럽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돈도 많이 들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기술을 적용하면은 반감기도 늘려주면서 용량도 줄여가지고 맞습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 훨씬 개선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좋은 거에 대해서 그런 관심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근데 우리의 어떤 개발 스테이터스 어디까지 개발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의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인비트로 상에 그러니까 세포 레벨까지는 저희가 그 약효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실험을 다 끝마쳐 놓은 상태이고요. 그 이번 투자 라운드 끝나고 나면 인비보 PK 그다음에 비임상 효력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리드 파이프라인들은 이제 독성 시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2027년 하반기 정도면 독성 평가까지 완료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뭐 리드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흔히 말하는 지금 이미 약으로 ADC 약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적용하면 굉장히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여러 가지 뭐 독성 시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주 갈 길이 있지만 202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네, 2년 정도 후. 2년 후. 예. 2년 후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만약 개발이 된다면 예. 독성까지 다 해결한. 예. 그래서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ADC를 개발한 항체의약품을 가지고 개발한 곳에서 이거를 적용하면 우리 성능이 훨씬 좋아지고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좀 그런 쪽에 영업을 하는 건 좀 이른 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이른 시기고요. 그러니까 네. 페프시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금 이르고 저희가 페프시 플랫폼 외에 이제 에파인더 플랫폼이라고 항체 발굴하고 뭐 이런 플랫폼도 갖고 있는데 네네. 그것들은 지금 현재 레디 투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거 관련한 용역 계약 관련한 논의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우리의 주력은 일단 지금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항체에다가 우리의 FC를 갖다 붙이는 거를 하고 할 건데 이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네, 인큐베이팅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도 받아야 되고 자금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요거 워낙 요새 이 바이오 쪽이 투자가 워낙 좀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좀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 좀 뭔가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것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까 F파인더 플랫폼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F파인더 플랫폼이라고 항체를 잘 발굴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또 우리 팀이 가지고 있던 또 전문 역량이기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주력이라기보다는 좀 우리의 어떤 지금 당장에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일단 주력은 금방 말씀하신 우리가 페프시 플랫폼이 주력. 네, 지금 하고 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그동안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오늘 지금 인터뷰하는 시점이 창업한 지 딱 6개월 되는. 6개월 예, 6개월 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진짜 요즘 너무 젊은 기업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1년 안 된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6개월 됐군요. 네, 6개월 딱 된 시점인데 이 6개월 동안 저희가 그 핵심 플랫폼 기술 2가지 개발했고 관련한 특허 그다음에 상표권들 출원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민간 정부 그런 사업들의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우넥스트 1기에도 제가 선정이 됐고 기보벤처 캠프에도 최종 선정됐고 그다음에 신한은행하고 이제 셀트리온에서 주최했던 그 신한 스퀘어 브릿지라고 하는 사업도 최종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이 이제 그 다소 시스템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에도 이제 최종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그로부터 조금 이제 연구비도 좀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 혼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학연상 컨소시엄 연구개발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술을 가지고 더 이제 연구개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학교 한 군데 그다음에 연구소 한 군데랑 같이 지금 조인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 활동 하고 있습니다. 네.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논하기도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한 2027년 말 지금부터 2년 정도 후에 뭔가 나오면은 그거를 라이센싱 아웃으로 파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몇 종이 있는데요. 일단 자체 개발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싱 아웃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페프시 플랫폼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천 기술에 대한 기술 실시 사용권 판매를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대표적인 사례, 그러니까 저희 국내 대기업 중에 이제 그 알테오젠이 이제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기술 CC 사업권들을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을 빗대어서 이제 보게 되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저희랑 독점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2030년을 투자자분들 엑시트 하는 시점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엑시트 저희 1번 전략이 플랜 A가 M&A입니다. 그래서 독점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저희 회사를 M&A 시키는 그런 비즈니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군요.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에는 우리가 개발한 거 아까 우리가 타겟으로 했던 곳들이 본인들의 어떤 ADC나 항체에다가 우리 FC를 갖다 붙이는 거.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우리가 파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걸 일단 시도를 하는 거고. 너무 좋아서 나 너희들랑 독점적으로 일하고 싶어. 그냥 너희를 사고 싶어. 라고 하면 M&A를 하거나 라이센싱 아웃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하여튼 우리가 만든 플랫폼이다. 네. 앞으로는 출연 안 합니까? 경쟁사라고 하는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현하는 펩타이드 서열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코어로 들어가야 되는 서열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서열들이 있거든요. 그 서열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특허권 권리 보호가 20년이기 때문에 네. 향후 20년 동안은 아마 경쟁이 없지 않을까. 네, 피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게끔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나의 서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네. 여러 서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합으로 지금 특허권들을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네네. 그러면 지금 흔히 말하는 아까 기술 실시권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거는 계약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시니까 만약에 하면은 딴 회사의 사례 이런 걸 볼 때 한번 주면은 규모가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비즈니스 모델상에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올해 초에 1월 이제 JPM 이후에 나온 딜들을 보게 되면 비임상 단계라고 하더라도 플랫폼 기술이 확실하고 하게 되면 조 이상의 이제 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소한 그 정도의 규모의 딜들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게 단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파이프라인별 그다음에 물질별로 저희는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랑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른 쪽에 계약이 막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창업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투자와 관련해서는 뭔가 지금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첫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복수의 SI 분들 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플러스 공동 연구 이런 거와 관련된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딜 클로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SI라고 하면은 주로 제약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제가 계약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어디다라고 제가 그렇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이름만 제가 이렇게 거론하면 알만한 데들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이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SI고 FI도 마찬가지 투자를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하튼 열심히 지금 현재 라운드를 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언제까지 얼마를 펀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 저희 계획이 틀어지지 않으려면 저희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 딜이 클로징이 돼야 되고 저희가 이번 라운드로 비임상 효력까지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가치나 이런 거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벌써 대표님.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벌써 이렇게 잘 진행이 돼서 마쳐야 될 시간이 왔는데 저희가 일단 하여튼 회사 이름은 에파인더 테라피틱스지만 아까 페프시라고 하는 어떤 항체를 소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복잡한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했지만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이번 라운드 이후에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인비트로 상에서의 어떤 효력 평가나 요 정도까지 진행이 됐지만 이번 라운드 이후에 저희가 진행하게 될 실험들이 인비보 PK나 그러니까 비임상 효력 시험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한 1년 정도 후면 나올 것이기 때문에 1년 후에는 회사 가치가 급격하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비트로 실험 결과 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인비보, 그러니까 비임상 효력 시험 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시장의 당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 페프시 플랫폼의 경우에 지금은 저희가 그 항암제, 그 특히나 이제 항암 타겟의 ADC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쪽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 측면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 기반한 레드바이오 기업과는 달리 저희가 플랫폼 기반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딜이나 이런 것들이 단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빅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인터뷰인데 또 이렇게 다 쉽게 잘 설명해 주시고 네,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요즘 특히 바이오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와우테일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해외 투자 동향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1분기까지 투자액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아시다시피 워낙 대규모 자본이 AI 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많이 그래도 투자가 되고 있는 곳들이 바이오 쪽하고 핀테크 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국내에서도 아마 이제 서서히 그런 움직임은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어렵지만 오늘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또 유니크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대표님 또 자신감에 차 계시고 세계에서 처음이자 아마 경쟁자 출연하기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컨설을 빵빵 채우고 계시니까 한번 오프라인에 직접 만나 뵙고 직접 한번 기술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사업적인 부분도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